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S&P 500이 3개월 랠리 후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을 했죠. 네, 맞아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관세 얘기도 슬쩍 나왔는데 예전만큼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TACO라고 하셨죠. 무역, AI, 소비, 온쇼어링. 이쪽에 좀 익숙해진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막 쏟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빅 위크죠. 주신 자료 S&P 500 주간 심층 분석 보니까 이번 주가 단기 방향성을 정할 중요한 변수들이 아주 그냥 빡 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시장 흐름 따라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토대로요. 좋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당장 실적 발표만 해도 S&P 500 기업이 38곳, 엄청 많아요. 아, 네. 정말 많죠. 특히 은행주 발표가 아주 그냥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려 있던데요. 중요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10대 은행 중에 9곳이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거든요. 9곳이나요? 와, 네. 화요일에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수요일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금요일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줄줄이 이어지죠. 그럼 뭘 봐야 할까요? 그냥 숫자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숫자 자체보다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혹시 줄었는지 그 증가세. 아, 대출 증가세. 네. 이라고 하죠. NIM. 은행 핵심 수익성 지표인데 이게 금리 때문에 좀 압박받을 거란 예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봐야 하고요. NIM.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잠재 부실에 대비해서 쌓는 돈, 충당금 규모. 이게 은행 건전성뿐 아니라 경제 전체 분위기를 읽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 충당금 규모까지. 알겠습니다. 은행 말고 다른 기업 중에도 좀 눈여겨볼 곳이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존슨앤존슨, GE, 넷플릭스, 3M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빅테크는 아니지만 다들 중요한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에 돈을 계속 쓸 여력이 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고요. 아, 소비 심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GE 에로스페이스는 항공유행 수요나 제조업 경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3M 같은 산업재 기업은 또 글로벌 경기 민감도를 보여줄 거고요. 그렇군요. 이들 기업의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향후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실적보다 어쩌면 가이던스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때도 많으니까요. 자료에서도 이들 대형주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적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경제 지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들이 많던데요. 네, 숨가쁘게 이어지죠. 역시 물가 지표겠죠. CPI, PPI 이게 제일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화요일에 나올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수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여기에 시장의 눈과 귀가 다 쏠릴 겁니다. 현재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분석 자료를 보면 6월 CPI는 작년 대비 한 2.6% 상승, 그리고 변동성 큰 식품 에너지 빼는 근원 CPI는 2.9% 상승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2%대네요. 그럼 만약에 네, 만약 이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낮게 나오면요?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할 수 있겠죠. 뭐랄까 연준의 다음 스텝을 예측할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CPI, PPI. 근데 물가 말고 다른 지표들도 줄줄이 있던데요. 소비나 주택 관련해서요. 물론입니다. 목요일에 6월 소매 판매랑 주택시장 지수 나오고요. 금요일엔 신규 주택 착공이랑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 네네. 이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 두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진단하는데 꼭 필요하죠. 특히 어떤 걸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심리가 실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걸로 이어지는지 이걸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티크웨어스로 테마 중에 소비, 컨섬션이 아직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비 동력이 살아있는지 보는 거죠. 와, 정말 이번 주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투자자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뭘 좀 조심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주의점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실적 발표 전후로 개별 기업이나 섹터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건 그렇겠죠. 둘째는 아까 말한 CPI 같은 핵심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전체 방향이 짧은 시간에 확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방향성 전환 가능성? 네. 그리고 관세 같은 정책 변수는 지금 당장은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조심해야죠.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요. 일단 발표되는 내용을 잘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는 나무 하나하나도 잘 봐야 하지만 전체 숲의 방향도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한 주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실적이나 지표라는 개별 나무들도 꼼꼼히 봐야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경제와 시장의 큰 흐름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쏟아지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진짜로 뭘 사고 뭘 줄이고 있나? 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말로만 AI 온쇼어링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지?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이번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 말씀이십니다. 정말 이번 주 잘